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나 신뢰를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연결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의 조각들을 앗아갑니다. 그 순간 마음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 무엇이든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깔끔하게 이별하고 침묵 속으로 도피하여 힘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단절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여전히 감정적 반응의 한 형태, 방어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워지기 위해 사라진다면 당신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접촉을 끊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되찾는 전략입니다. 세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재건하는 전략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라지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밝혀낼 것입니다. 억압없는 감정적 분리는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앉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고통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기술입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충동은 종종 감정을 닫고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함으로써 고통을 마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이며 힘으로 위장한 부정입니다. 그 순간에는 강력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늦출 뿐입니다. 억압할수록 고통은 잠재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채로 묻어버리면 고통은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초연함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자각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거나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느리고 규칙적인 분리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녀가 당신을 대체할 때, 그녀가 당신을 일회용품처럼 대할 때 당신은 분노나 절망, 슬픔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래, 이건 아프지만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연함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초연함은 고통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통을 겪으려는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 무너지거나 도망칩니다. 감히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고 분석하고 성장의 원재료로 삼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내거나 인정받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면 속일 수 없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지옥을 겪고도 비통함 없이 돌아왔을 때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무관심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의도입니다. 무관심은 상관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공허합니다. 무관심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지만 너무 상처받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가면입니다. 무관심, 진정한 무관심은 깊은 관심을 갖지만 이 일에 휘말려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경계의 존재입니다. 경계는 정서적 온전함의 초석입니다. 제대로 거리를 두면 누군가를 막거나 관심을 구걸하거나 완벽한 복수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명확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은 비접촉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비접촉은 전술입니다. 초연함은 변화입니다. 비접촉은 내가 사라질 테니 내가 나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초연함은 내가 그리워도 되고 안 그리워도 돼.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되찾았어 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여전히 상대방을 중심으로 맴돌지만 후자는 그 자체로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되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신경 쓸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초연함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초연함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존감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사랑을 인정의 거래로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자아의 상실입니다. 감정적 초연함은 이러한 위험을 뒤집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떠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천천히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매달렸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초연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설명 없이 떠나고 그 역학 속에서 승리하기보다는 그 역학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줍니다. 모든 침묵이 약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침묵은 신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누군가의 고요함입니다. 결국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감정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방해가 되는 생각들은 사라지고 감정적 촉발 요인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고통은 잊히지 않지만 그 고통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응을 멈추면 힘을 흘리는 것도 멈춥니다. 억압없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 과거의 포로가 아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고 온전히 사랑하지만 자존감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영혼의 혁명입니다.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은 감정적 황폐함 이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당신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 판단력,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바깥을 찾거나 수치심에 사로잡혀 내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두 길 모두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길입니다. 피해자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목적과 책임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당신이 지켜야 할 고정된 지점도 아닙니다. 당신이 키워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시련이나 거절 후 의미를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상실은 신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구조를 치우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환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날 것 그대로의 공허함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더 강하고 더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재건은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책임감은 비난이나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참아냈을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동안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무시했을까? 선택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어떤 재능, 강점 또는 재능을 버렸을까?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면 반응적인 태도를 멈추게 됩니다.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은 진정한 자신과 다시 일치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단순히 침묵을 방해 요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경청하게 됩니다.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고 배우고
고통이 당신의 명확성을 더욱 날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그 관계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따라 자신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목표를 세우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선언처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망가진 게 아니야. 그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강해지기 위해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자존감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훈련합니다. 주변 환경, 재정, 꿈을 돌보는 것은 누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당신의 내면, 그 목격자가 다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아무리 큰 외부의 혼란도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의 패턴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무엇이 당신을 기능장애로 이끌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장이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계속해서 같은 고통에 빠뜨리는 행동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혼돈에 중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당신을 지치게 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투쟁과 동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책임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시작입니다. 자발적인 책임감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지며 그들이 행복한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대체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도 하나의 사명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확고하고 완전해져서 누구의 존재나 부재가 당신의 평화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재건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진실, 그리고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이 과정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고통에 맞섭니다. 버려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들을 만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차가워서가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침묵보다 더 깊고 복수보다 강하며 인정보다 더 오래갑니다. 이는 자신을 무너뜨린 것의 잿더미에서 일어나기로 선택한 사람의 조용한 힘입니다. 쓰라리거나 무뎌지지 않고 책임감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전략적 집중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주의를 돌리고 고통을 마비시키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음, 소셜미디어의 거짓 인정, 싸구려 도파민 분비, 반동, 그리고 고통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으로 고통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제대로 접근한다면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분노를 멈출 때까지 귀 기울인다면 그 분노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가장했던 사람,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시련, 배신 또는 상실 후 당신은 어두운 심리적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조각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꾸렸던 꿈들은 이제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공허함,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압박을 견뎌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면 그 압박은 당신 안에 새로운 핵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청사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략적 집중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강철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고통에 휩쓸리거나 벗어나려 하면 고통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고통을 붙잡고 이게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연료가 되고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악의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주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무엇을 소홀히 했던 걸까라고 자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 모든 사랑, 당신이 투자했던 모든 순간이 이제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되찾은 그 에너지로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내어주지 않고 집중하고 다듬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집중의 시작입니다.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망가져서가 아니라 힘이 신성해지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에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간을 청소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습관에 맞서 싸웁니다. 방해물이 아니라 변화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주를 버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삶, 새로운 자아,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 집중은 또한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흥을 돋우기 위해 글을 올리는 것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나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도 멈춥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당신의 삶을 인정받는 대신 가치에 맞추느라 너무 바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개 그들이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이 그들이 알아차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당신의 부재가 부인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을 깨우고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이 무엇을 참았는지, 무엇을 묵인했는지, 무엇을 쫓았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낮았던 곳, 경계가 허약했던 곳, 욕구가 묻혀 있었던 곳을 보여줍니다. 그 잔혹할 정도로 선명한 시야 속에서 당신은 진기한 것, 바로 비전을 얻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며 다시는 되돌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다시는 사랑 때문에 자신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평화는 다른 누군가의 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당신 자신의 규율, 당신 자신의 구조, 심지어 파괴까지도 발전으로 바꿀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고통을 소유하고 고통은 당신에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상은 상처받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상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끌어내고 규율의 불을 지피고 그들이 당신이 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시련을 마력으로, 배신을 기계로, 날 것 그대로의 고통, 혼란스럽고 괴로운 고통을 목적, 진전, 멈출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집중으로 바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목적, 집중으로 너무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침묵은 강력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은 방패처럼 더 이상의 상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거부처럼 느껴지고 어느 정도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는 종종 수동성, 나약함 또는 일시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입니다. 단순히 내가 떠났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나거나 행동을 통해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전략적인 대응은
구걸하거나 설명하거나 반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략적인 대응은 목적을 가지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진실과 존엄성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는 것을 전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헌신으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코스팅과 다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관점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접성이 종종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히 해로운 무언가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객관성을 잃습니다. 위험 신호를 묵인하게 됩니다. 학대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구를 축소합니다. 거리는 당신에게 명확성을 주고 명확성은 힘을 줍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거리는 또한 패턴을 깨트립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손을 내밀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평화를 이루는 것에 기반하여 역학관계를 구축했다면 당신은 그 각본을 깨트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역학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 자신의 트리거, 자신의 애착 상처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이것을 참았을까?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을까? 나의 어떤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거리가 의도적으로 커질수록 당신은 그들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초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공간을 외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본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었던 내면의 틀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처벌하는 벽이 아니라 보호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한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으로 가득하고 성장으로 가득하며 변화로 가득합니다. 의도적인 거리는 또 다른 과소평가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멀리서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당신은 한때 보이지 않았던 패턴을 봅니다. 한때 매력으로 보였던 곳에서 조종을 알아봅니다. 한때 변화를 바랐던 곳에서 회피를 봅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그리움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당신의 부분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거리는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은 진정한 힘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 힘을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전 대화로, 예전 역할로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부스러기를 참았던 당신의 모습으로도 말입니다. 목적 있는 거리는 단순히 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진실하게 일어섭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들은 당신의 백미러에 더 작아집니다. 그것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의도, 체계, 그리고 명확함으로 가득 찬 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복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논쟁으로도 만질 수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접근하지 못한 것은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마무리입니다. 문자도, 전화도, 극적인 대립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거리는 당신이 결코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말입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게 하거나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완벽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보낼 때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힘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깊이 재건하여 그들이 한때 알았던 당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되찾기 위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난 후, 특히 당신이 대체되거나 평가절하되었을 때 인정받고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동기가 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변화 조건을 지시합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인식 궤도를 맴도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만의 빛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당신, 너무 많은 것을 참아내고 너무 기꺼이 베풀고 너무 깊이 희망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당신은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여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대조는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 그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순환고리로 돌아갑니다. 상처를 가릴 만큼만 변할 뿐 진정으로 치유할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는 사람은 상처에 맞서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자리에 견고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잊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쫓는 동안 고요함 속에서 규율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그들은 강인함을 기릅니다. 차분한 의도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마무리에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해지도록 선택될 필요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온전함이 바로 그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사라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잘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확고하고 자립적이 되어 그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당신은 애원하고 울고 무너진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레벨업하고 자기 통제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돌아온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장 부족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함의 깊이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을 좀처럼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만심이나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심이나 우월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경계, 그리고 정체성을 고통 아래 있는 진정한 당신과 일치시킴으로써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무리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체현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대체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무시한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항상 혼란스러워할 것이지만 당신의 진화에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즉 진실되고 부인할 수 없는 성장은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당신의 행동 방식 속에서 숨쉬고 당신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절대 잊지 못할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이별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도록 내버려둔 사람. 원통에서가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그만뒀기에 떠난 사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힘입니다. 받은 편지함이나 피드가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물러설 때 그들의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배신을 속삭일 때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이는 단순한 무작위적인 신호나 무고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남자를 숨길 때 드러나는 정확한 심리적 변화이자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연설은 단순히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심, 기만, 그리고 감정적 혼란의 혼돈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대립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편의에 맞춰 진실을 왜곡해버린 사람에게서 진실을 쫓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용인해온 것, 무시해온 것, 그리고 내면에서 마주해야 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만히 서 있어야 치유됩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숨길 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부정직함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명확성, 즉 징후를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더 이상 솔직함을 갈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증오, 복수, 보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에서 말입니다. 이 연설은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을 지우는 그 사람을 미화하는 것을 멈추라는, 환상에 빠져 슬퍼하는 것을 멈추라는, 당신의 마음을 부주의하게 다룬 사람에게서 결말을 바라는 것을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녀를 놓아주세요. 그녀가 숨도록 두세요. 당신이 없는 동안 그녀가 되고자 선택한 모든 것이 되도록 두세요.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일어섭니다. 배신을 더 이상 해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처음부터 배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상처받고 겸손해지고 치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다시는 놀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나 신뢰를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연결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의 조각들을 앗아갑니다. 그 순간 마음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 무엇이든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깔끔하게 이별하고 침묵 속으로 도피하여 힘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단절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여전히 감정적 반응의 한 형태, 방어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워지기 위해 사라진다면 당신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접촉을 끊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되찾는
전략입니다. 세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재건하는 전략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라지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밝혀낼 것입니다. 억압없는 감정적 분리는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앉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고통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기술입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충동은 종종 감정을 닫고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함으로써 고통을 마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이며 힘으로 위장한 부정입니다. 그 순간에는 강력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늦출 뿐입니다. 억압할수록 고통은 잠재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채로 묻어버리면 고통은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초연함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자각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거나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느리고 규칙적인 분리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녀가 당신을 대체할 때, 그녀가 당신을 일회용품처럼 대할 때 당신은 분노나 절망, 슬픔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래, 이건 아프지만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연함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초연함은 고통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통을 겪으려는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 무너지거나 도망칩니다. 감히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고 분석하고 성장의 원재료로 삼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내거나 인정받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면 속일 수 없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지옥을 겪고도 비통함 없이 돌아왔을 때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무관심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의도입니다. 무관심은 상관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공허합니다. 무관심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지만 너무 상처받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가면입니다. 무관심, 진정한 무관심은 깊은 관심을 갖지만 이 일에 휘말려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경계의 존재입니다. 경계는 정서적 온전함의 초석입니다. 제대로 거리를 두면 누군가를 막거나 관심을 구걸하거나 완벽한 복수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명확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은 비접촉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비접촉은 전술입니다. 초연함은 변화입니다. 비접촉은 내가 사라질 테니 내가 나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초연함은 내가 그리워도 되고 안 그리워도 돼.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되찾았어 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여전히 상대방을 중심으로 맴돌지만 후자는 그 자체로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되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신경 쓸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초연함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초연함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존감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사랑을 인정의 거래로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자아의 상실입니다. 감정적 초연함은 이러한 위험을 뒤집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떠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천천히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매달렸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초연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설명 없이 떠나고 그 역학 속에서 승리하기보다는 그 역학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줍니다. 모든 침묵이 약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침묵은 신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누군가의 고요함입니다. 결국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감정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방해가 되는 생각들은 사라지고 감정적 촉발 요인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고통은 잊히지 않지만 그 고통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응을 멈추면 힘을 흘리는 것도 멈춥니다. 억압 없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 과거의 포로가 아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고 온전히 사랑하지만 자존감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영혼의 혁명입니다.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은 감정적 황폐함 이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당신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 판단력,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바깥을 찾거나 수치심에 사로잡혀 내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두 길 모두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길입니다. 피해자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목적과 책임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당신이 지켜야 할 고정된 지점도 아닙니다. 당신이 키워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시련이나 거절 후 의미를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상실은 신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구조를 치우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환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날 것 그대로의 공허함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더 강하고 더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재건은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책임감은 비난이나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참아냈을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동안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무시했을까? 선택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어떤 재능, 강점 또는 재능을 버렸을까?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면 반응적인 태도를 멈추게 됩니다.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은 진정한 자신과 다시 일치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단순히 침묵을 방해 요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경청하게 됩니다.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고 배우고 고통이 당신의 명확성을 더욱 날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그 관계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따라 자신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목표를 세우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선언처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망가진 게 아니야. 그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강해지기 위해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자존감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훈련합니다. 주변 환경, 재정, 꿈을 돌보는 것은 누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당신의 내면, 그 목격자가 다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아무리 큰 외부의 혼란도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의 패턴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무엇이 당신을 기능장애로 이끌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장이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계속해서 같은 고통에 빠뜨리는 행동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혼돈에 중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당신을 지치게 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투쟁과 동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책임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시작입니다. 자발적인 책임감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지며 그들이 행복한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대체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도 하나의 사명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확고하고 완전해져서 누구의 존재나 부재가 당신의 평화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재건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진실, 그리고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이 과정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고통에 맞섭니다. 버려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들을 만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차가워서가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침묵보다 더 깊고 복수보다 강하며 인정보다 더 오래 갑니다. 이는 자신을 무너뜨린 것의 잿더미에서 일어나기로 선택한 사람의 조용한 힘입니다. 쓰라리거나 무뎌지지 않고 책임감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전략적 집중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주의를 돌리고 고통을 마비시키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음, 소셜미디어의 거짓 인정, 싸구려 도파민 분비, 반동, 그리고 고통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으로 고통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제대로 접근한다면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분노를 멈출 때까지 귀 기울인다면 그 분노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가장했던 사람,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시련, 배신 또는 상실 후 당신은 어두운 심리적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조각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꾸렸던 꿈들은 이제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공허함,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압박을 견뎌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면 그 압박은 당신 안에 새로운 핵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청사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략적 집중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강철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고통에 휩쓸리거나 벗어나려 하면 고통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고통을 붙잡고 이게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연료가 되고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악의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주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무엇을 소홀히 했던 걸까라고 자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 모든 사랑, 당신이 투자했던 모든 순간이 이제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되찾은 그 에너지로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내어주지 않고 집중하고 다듬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집중의 시작입니다.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망가져서가 아니라 힘이 신성해지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에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간을 청소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습관에 맞서 싸웁니다. 방해물이 아니라 변화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주를 버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삶,
새로운 자아,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 집중은 또한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흥을 돋우기 위해 글을 올리는 것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나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도 멈춥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당신의 삶을 인정받는 대신 가치에 맞추느라 너무 바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개 그들이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이 그들이 알아차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당신의 부재가 부인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을 깨우고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이 무엇을 참았는지, 무엇을 묵인했는지, 무엇을 쫓았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낮았던 곳, 경계가 허약했던 곳, 욕구가 묻혀 있었던 곳을 보여줍니다. 그 잔혹할 정도로 선명한 시야 속에서 당신은 진기한 것, 바로 비전을 얻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며 다시는 되돌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다시는 사랑 때문에 자신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평화는 다른 누군가의 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당신 자신의 규율, 당신 자신의 구조, 심지어 파괴까지도 발전으로 바꿀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고통을 소유하고 고통은 당신에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상은 상처받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상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끌어내고 규율의 불을 지피고 그들이 당신이 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시련을 마력으로, 배신을 기계로, 날 것 그대로의 고통, 혼란스럽고 괴로운 고통을 목적, 진전, 멈출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집중으로 바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목적, 집중으로 너무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침묵은 강력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은 방패처럼 더 이상의 상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거부처럼 느껴지고 어느 정도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는 종종 수동성, 나약함 또는 일시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입니다. 단순히 내가 떠났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나거나 행동을 통해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전략적인 대응은 구걸하거나 설명하거나 반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략적인 대응은 목적을 가지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진실과 존엄성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는 것을 전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헌신으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코스팅과 다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관점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접성이 종종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히 해로운 무언가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객관성을 잃습니다. 위험 신호를 묵인하게 됩니다. 학대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구를 축소합니다. 거리는 당신에게 명확성을 주고 명확성은 힘을 줍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거리는 또한 패턴을 깨트립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손을 내밀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평화를 이루는 것에 기반하여 역학관계를 구축했다면 당신은 그 각본을 깨트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역학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 자신의 트리거, 자신의 애착 상처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이것을 참았을까?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을까? 나의 어떤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거리가 의도적으로 커질수록 당신은 그들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초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공간을 외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본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었던 내면의 틀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처벌하는 벽이 아니라 보호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한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으로 가득하고 성장으로 가득하며 변화로 가득합니다. 의도적인 거리는 또 다른 과소평가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멀리서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당신은 한때 보이지 않았던 패턴을 봅니다. 한때 매력으로 보였던 곳에서 조종을 알아봅니다. 한때 변화를 바랐던 곳에서 회피를 봅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그리움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당신의 부분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거리는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은 진정한 힘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 힘을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전 대화로, 예전 역할로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부스러기를 참았던 당신의 모습으로도 말입니다. 목적 있는 거리는 단순히 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진실하게 일어섭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들은 당신의 백미러에 더 작아집니다. 그것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의도, 체계, 그리고 명확함으로 가득 찬 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복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논쟁으로도 만질 수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접근하지 못한 것은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마무리입니다. 문자도, 전화도, 극적인 대립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거리는 당신이 결코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말입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게 하거나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완벽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보낼 때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힘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깊이 재건하여 그들이 한때 알았던 당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되찾기 위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난 후, 특히 당신이 대체되거나 평가절하되었을 때 인정받고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동기가 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변화 조건을 지시합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인식 궤도를 맴도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만의 빛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당신, 너무 많은 것을 참아내고 너무 기꺼이 베풀고 너무 깊이 희망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당신은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여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대조는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 그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순환고리로 돌아갑니다. 상처를 가릴 만큼만 변할 뿐 진정으로 치유할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는 사람은 상처에 맞서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자리에 견고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잊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쫓는 동안 고요함 속에서 규율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그들은 강인함을 기릅니다. 차분한 의도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마무리에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해지도록 선택될 필요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온전함이 바로 그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사라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잘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확고하고 자립적이 되어 그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당신은 애원하고 울고 무너진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레벨업하고 자기 통제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돌아온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장 부족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함의 깊이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을 좀처럼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만심이나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심이나 우월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경계, 그리고 정체성을 고통 아래 있는 진정한 당신과 일치시킴으로써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무리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체현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대체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무시한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항상 혼란스러워할 것이지만 당신의 진화에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즉 진실되고 부인할 수 없는 성장은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당신의 행동 방식 속에서 숨쉬고 당신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절대 잊지 못할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이별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도록 내버려둔 사람. 원통에서가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그만뒀기에 떠난 사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힘입니다. 받은 편지함이나 피드가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물러설 때 그들의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배신을 속삭일 때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이는 단순한 무작위적인 신호나 무고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남자를 숨길 때 드러나는 정확한 심리적 변화이자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연설은 단순히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심, 기만, 그리고 감정적 혼란의 혼돈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대립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편의에 맞춰 진실을 왜곡해버린 사람에게서 진실을 쫓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용인해온 것, 무시해온 것, 그리고 내면에서 마주해야 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만히 서 있어야 치유됩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숨길 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부정직함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명확성, 즉 징후를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더 이상 솔직함을 갈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증오, 복수, 보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에서 말입니다. 이 연설은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을 지우는 그 사람을 미화하는 것을 멈추라는, 환상에 빠져 슬퍼하는 것을 멈추라는, 당신의 마음을 부주의하게 다룬 사람에게서 결말을 바라는 것을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녀를 놓아주세요. 그녀가 숨도록 두세요. 당신이 없는 동안 그녀가 되고자 선택한 모든 것이 되도록 두세요.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일어섭니다. 배신을 더 이상 해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처음부터 배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상처받고 겸손해지고 치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다시는 놀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나 신뢰를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연결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의 조각들을 앗아갑니다. 그 순간 마음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 무엇이든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깔끔하게 이별하고 침묵 속으로 도피하여 힘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단절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여전히 감정적 반응의 한 형태, 방어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워지기 위해 사라진다면 당신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접촉을 끊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되찾는 전략입니다. 세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재건하는 전략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라지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밝혀낼 것입니다. 억압없는 감정적 분리는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앉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고통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기술입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충동은 종종 감정을 닫고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함으로써 고통을 마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이며 힘으로 위장한 부정입니다. 그 순간에는 강력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늦출 뿐입니다. 억압할수록 고통은 잠재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채로 묻어버리면 고통은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초연함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자각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거나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느리고 규칙적인 분리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녀가 당신을 대체할 때, 그녀가 당신을 일회용품처럼 대할 때 당신은 분노나 절망, 슬픔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래, 이건 아프지만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연함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초연함은 고통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통을 겪으려는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 무너지거나 도망칩니다. 감히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고 분석하고 성장의 원재료로 삼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내거나 인정받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면 속일 수 없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지옥을 겪고도 비통함 없이 돌아왔을 때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무관심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의도입니다. 무관심은 상관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공허합니다. 무관심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지만 너무 상처받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가면입니다. 무관심, 진정한 무관심은 깊은 관심을 갖지만 이 일에 휘말려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경계의 존재입니다. 경계는 정서적 온전함의 초석입니다. 제대로 거리를 두면 누군가를 막거나 관심을 구걸하거나 완벽한 복수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명확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은 비접촉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비접촉은 전술입니다. 초연함은 변화입니다. 비접촉은 내가 사라질 테니 내가 나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초연함은 내가 그리워도 되고 안 그리워도 돼.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되찾았어 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여전히 상대방을 중심으로 맴돌지만 후자는 그 자체로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되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신경 쓸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초연함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초연함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존감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사랑을 인정의 거래로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자아의 상실입니다. 감정적 초연함은 이러한 위험을 뒤집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떠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천천히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매달렸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초연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설명 없이 떠나고 그 역학 속에서 승리하기보다는 그 역학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줍니다. 모든 침묵이 약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침묵은 신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누군가의 고요함입니다. 결국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감정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방해가 되는 생각들은 사라지고 감정적 촉발 요인들은 그 힘을 잃습니다. 고통은 잊히지 않지만 그 고통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반응을 멈추면 힘을 흘리는 것도 멈춥니다. 억압 없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 과거의 포로가 아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고 온전히 사랑하지만 자존감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영혼의 혁명입니다.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은 감정적 황폐함 이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당신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 판단력,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바깥을 찾거나 수치심에 사로잡혀 내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두 길 모두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길입니다. 피해자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목적과 책임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당신이 지켜야 할 고정된 지점도 아닙니다. 당신이 키워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실연이나 거절 후 의미를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상실은 신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구조를 치우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환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날 것 그대로의 공허함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더 강하고 더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재건은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책임감은 비난이나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참아냈을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동안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무시했을까? 선택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어떤 재능, 강점 또는 재능을 버렸을까?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면 반응적인 태도를 멈추게 됩니다.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은 진정한 자신과 다시 일치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단순히 침묵을 방해 요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경청하게 됩니다.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고 배우고 고통이 당신의 명확성을 더욱 날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그 관계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따라 자신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목표를 세우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선언처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망가진 게 아니야. 그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강해지기 위해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자존감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훈련합니다. 주변 환경, 재정, 꿈을 돌보는 것은 누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당신의 내면, 그 목격자가 다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아무리 큰 외부의 혼란도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의 패턴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무엇이 당신을 기능장애로 이끌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장이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계속해서 같은 고통에 빠뜨리는 행동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혼돈에 중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당신을 지치게 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투쟁과 동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책임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시작입니다. 자발적인 책임감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지며 그들이 행복한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대체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도 하나의 사명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확고하고 완전해져서 누구의 존재나 부재가 당신의 평화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재건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진실, 그리고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이 과정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고통에 맞섭니다. 버려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들을 만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차가워서가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침묵보다 더 깊고 복수보다 강하며 인정보다 더 오래 갑니다. 이는 자신을 무너뜨린 것의 잿더미에서 일어나기로 선택한 사람의 조용한 힘입니다. 쓰라리거나 무뎌지지 않고 책임감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전략적 집중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주의를 돌리고 고통을 마비시키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음, 소셜미디어의 거짓 인정, 싸구려 도파민 분비, 반동, 그리고 고통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으로 고통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제대로 접근한다면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분노를 멈출 때까지 귀 기울인다면 그 분노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가장했던 사람,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시련, 배신 또는 상실 후 당신은 어두운 심리적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조각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꾸렸던 꿈들은 이제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공허함,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압박을 견뎌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면 그 압박은 당신 안에 새로운 핵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청사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략적 집중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강철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고통에 휩쓸리거나 벗어나려 하면 고통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두 손으로 고통을 붙잡고 이게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연료가 되고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악의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주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무엇을 소홀히 했던 걸까라고 자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 모든 사랑, 당신이 투자했던 모든 순간이 이제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되찾은 그 에너지로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내어주지 않고 집중하고 다듬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집중의 시작입니다.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망가져서가 아니라 힘이 신성해지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에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간을 청소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습관에 맞서 싸웁니다. 방해물이 아니라 변화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주를 버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삶, 새로운 자아,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 집중은 또한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흥을 돋우기 위해 글을 올리는 것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나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도 멈춥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당신의 삶을 인정받는 대신 가치에 맞추느라 너무 바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개 그들이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이 그들이 알아차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당신의 부재가 부인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을 깨우고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이 무엇을 참았는지, 무엇을 묵인했는지, 무엇을 쫓았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낮았던 곳, 경계가 허약했던 곳, 욕구가 묻혀 있었던 곳을 보여줍니다. 그 잔혹할 정도로 선명한 시야 속에서 당신은 진기한 것, 바로 비전을 얻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며 다시는 되돌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다시는 사랑 때문에 자신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평화는 다른 누군가의 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당신 자신의 규율, 당신 자신의 구조, 심지어 파괴까지도 발전으로 바꿀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고통을 소유하고 고통은 당신에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상은 상처받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상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끌어내고 규율의 불을 지피고 그들이 당신이 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시련을 마력으로, 배신을 기계로, 날 것 그대로의 고통, 혼란스럽고 괴로운 고통을 목적, 진전, 멈출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집중으로 바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목적, 집중으로 너무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침묵은 강력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은 방패처럼 더 이상의 상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거부처럼 느껴지고 어느 정도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는 종종 수동성, 나약함 또는 일시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입니다. 단순히 내가 떠났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나거나 행동을 통해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전략적인 대응은 구걸하거나 설명하거나 반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략적인 대응은 목적을 가지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진실과 존엄성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는 것을 전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헌신으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코스팅과 다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관점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접성이 종종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히 해로운 무언가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객관성을 잃습니다. 위험 신호를 묵인하게 됩니다. 학대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구를 축소합니다. 거리는 당신에게 명확성을 주고 명확성은 힘을 줍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거리는 또한 패턴을 깨트립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손을 내밀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평화를 이루는 것에 기반하여 역학관계를 구축했다면 당신은 그 각본을 깨트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역학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 자신의 트리거, 자신의 애착 상처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이것을 참았을까?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을까? 나의 어떤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거리가 의도적으로 커질수록 당신은 그들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초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공간을 외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본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었던 내면의 틀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처벌하는 벽이 아니라 보호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한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으로 가득하고 성장으로 가득하며 변화로 가득합니다. 의도적인 거리는 또 다른 과소평가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멀리서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당신은 한때 보이지 않았던 패턴을 봅니다. 한때 매력으로 보였던 곳에서 조종을 알아봅니다. 한때 변화를 바랐던 곳에서 회피를 봅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그리움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당신의 부분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거리는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은 진정한 힘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 힘을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전 대화로, 예전 역할로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부스러기를 참았던 당신의 모습으로도 말입니다. 목적 있는 거리는 단순히 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진실하게 일어섭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들은 당신의 백미러에 더 작아집니다. 그것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의도, 체계, 그리고 명확함으로 가득 찬 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복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논쟁으로도 만질 수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접근하지 못한 것은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마무리입니다. 문자도, 전화도, 극적인 대립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거리는 당신이 결코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말입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게 하거나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완벽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보낼 때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 힘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깊이 재건하여 그들이 한때 알았던 당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되찾기 위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난 후, 특히 당신이 대체되거나 평가절하되었을 때 인정받고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동기가 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변화 조건을 지시합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인식 궤도를 맴도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만의 빛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당신, 너무 많은 것을 참아내고 너무 기꺼이 베풀고 너무 깊이 희망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당신은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여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대조는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 그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순환고리로 돌아갑니다. 상처를 가릴 만큼만 변할 뿐 진정으로 치유할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는 사람은 상처에 맞서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자리에 견고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잊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쫓는 동안
고요함 속에서 규율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그들은 강인함을 기릅니다. 차분한 의도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마무리에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해지도록 선택될 필요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온전함이 바로 그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사라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잘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확고하고 자립적이 되어 그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당신은 애원하고 울고 무너진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레벨업하고 자기 통제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돌아온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장 부족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함의 깊이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을 좀처럼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만심이나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심이나 우월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경계, 그리고 정체성을 고통 아래 있는 진정한 당신과 일치시킴으로써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무리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체현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대체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무시한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항상 혼란스러워할 것이지만 당신의 진화에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즉 진실되고 부인할 수 없는 성장은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당신의 행동 방식 속에서 숨쉬고 당신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절대 잊지 못할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이별의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도록 내버려둔 사람. 원통에서가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그만뒀기에 떠난 사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힘입니다. 받은 편지함이나 피드가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물러설 때 그들의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배신을 속삭일 때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이는 단순한 무작위적인 신호나 무고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남자를 숨길 때 드러나는 정확한 심리적 변화이자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연설은 단순히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심, 기만, 그리고 감정적 혼란의 혼돈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대립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편의에 맞춰 진실을 왜곡해버린 사람에게서 진실을 쫓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용인해온 것, 무시해온 것, 그리고 내면에서 마주해야 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만히 서 있어야 치유됩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숨길 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부정직함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명확성, 즉 징후를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더 이상 솔직함을 갈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증오, 복수, 보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에서 말입니다. 이 연설은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을 지우는 그 사람을 미화하는 것을 멈추라는, 환상에 빠져 슬퍼하는 것을 멈추라는, 당신의 마음을 부주의하게 다룬 사람에게서 결말을 바라는 것을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녀를 놓아주세요.
그녀가 숨도록 두세요. 당신이 없는 동안 그녀가 되고자 선택한 모든 것이 되도록 두세요.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일어섭니다. 배신을 더 이상 해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처음부터 배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상처받고 겸손해지고 치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다시는 놀림받지 않을 것입니다.